고해성과 관련된 여러 글을 이제 좀 발표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탐색적으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전략이라든지 대안을 제시하는 글은 아니고요. 권리와 의무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것이 기본소득이 좀 실현되는데 유리할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 글에 보시면 3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의 권리와 기본소득 하는 이제 2장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그 기본소득이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사회권과 기본소득 부분에서는 이 사회권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복지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는 마샬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민권이 사회적 시민권으로 확대되면서 완성된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권에 초점을 둔다면은 실제로는 이 복지급여, 복지 서비스는 보편적으로 부여된다, 보편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의 그런 복지국가는 복지국가 위기를 계기로 해서 각가지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을 해체시킨다는 비판부터 시작했어요. 특정 정규직 남성의 그 어떤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개인의 어떤 그런 덕성을 해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복지국가가 좌우로부터 많은 그 비판에 모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복지국가의 비판을 포섭을 해서 이것을 좀 더 재편하려는 움직임으로 나온 것이 이제 워크페어입니다. 하지만 워크페어는 근로 의무를 고해성의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즉 공헌이라는 것을 임금 노동을 받고 공헌하는 것을 가장 큰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페어 입장에서는 근로를 하지 않으면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서비스를 받더라도 내가 근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일자리를 끊임없이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완전 고용이라는 것은 복지국가의 가장 이제 기본 필수적인 요건 중에 완전 고용과 사회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완전 고용이 불가능한 사회에서 근로 의무만을 조건으로 해서 어떤 급부의 자격을 준다 하는 것은 한계를 맞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좀 더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는 것은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의무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차피 완전 고용이 안 되는 사회에서는 유상노동 이외에 무상의 어떤 노동이나 활동까지도 포섭을 시킨다면은 기본소득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권과 시민 기본소득의 관계에서 사회권의 입장에서 볼 때도 기본소득은 불리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욕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우리 사회복지 연구자들의 입장입니다. 사회복지 연구자들이 기본적으로 그 어떤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국가가 획일적으로 정해서 반려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오늘날 사회복지 연구자들은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욕구에 맞게 고를 수 있는 복지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복지국가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획일적인 기계적인 틀에 맞추어서 사람들을 선정하고 선별하는 기능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기본소득은 어떤 그런 조건을 두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라는 것도 단순히 이제 먹고 자고 마시고 하는 욕구, 이런 욕구는 이제 기본적인 욕구가 되겠죠. 그런 욕구에 한정돼서는 안 되고, 보다 이제 근원적인 욕구, 페레즈라는 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근원적인 욕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근원적인 욕구란 무엇이냐? 자기 생활을 자기가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권리가 있다, 그런 욕구가 있다. 근원적인 욕구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기본소득이 훨씬 이제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요, 결국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소득이 유리하다고 했지만, 결국은 기본소득이 권리도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의무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권리에는 의무가 수반되기 때문에 권리에 대한 책임, 이런 이야기가 되죠. 따라서 고해성과 기본소득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뭐냐, 그리고 그 관계 설정에 의해서 기본소득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를 이제 전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해성과 기본소득의 관계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주목한 것은 셀리스라는 학자가 고해성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도 제시를 해놓았지만요. 일반화된 고해성, 균형 잡힌 고해성, 부정적 고해성 해서요. 부정적 고해성은 뭐 흔히 말해서 이런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를 주지 않고 자기가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논외로 하고요. 균형 잡힌 호혜성은 이건 일종의 타산적인 호혜성이니까 내가 준 만큼 이제 받는다 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노동교환, 이제 요 균형 잡힌 호혜성이 워크페어를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 주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일반화된 호혜성까지 보석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상노동뿐만이 아니고 무상노동, 즉 순수하게 어떤 도움을 준다, 반용을 준다 하는 이런 이제 개념까지 기본소득 속에는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유상노동뿐만이 아니고 무상노동에까지, 이건 이제 무상노동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활동에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무조건성이 전혀 고해성에 배치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고해성 관점에서 볼 때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것은 주로 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기여하지 않고 받는다, 무임승차라든지 도덕적 개의를 이야기를 하겠죠. 주로 이게 국민 정서와 이제 관계되고요.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굉장히 뿌리 깊은 반대론입니다. 지금 무상복지, 무상급식 이런 이야기와 맞물려서 무상복지, 선별복지, 사회복지 학회에서는 작년 이제 가을에 보편적 복지가 좋으냐, 선별적 복지가 좋으냐 학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회복지 학자들이 오로지 보편적인 복지만을 가지고는 복지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된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선별적이면서 보편적인 복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개량된 형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아주 진보적인 분들이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거 너무 낭비적이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주는 것이 좋다 하는 이제 그런 논리와도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호혜성 관점에서의 기본소득 비판은 이제 그런 도덕적인 비판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호혜성을 비판하는 관점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반 비판하는 관점에서는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기본소득이 진정한 자유를 실현한다고 했으니까요. 이런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무임승차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다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공헌도 하지 않고 기본소득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개인의 어떤 자유로운 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기본소득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이 기여하고 공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정부 쪽에서 그런 시민에 대한 공헌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냥 시민들에 대해서 호혜성을 침해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비판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즉 정부가 시민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는 아동에 대한 지원, 충분한 노동임금 보장,
그리고 충분한 임금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 확보, 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부가 100% 정부가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그걸 이제 호혜성, 시민의 호혜성만 일방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이 다음 민타의 두 번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어떤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정부의 어떤 호혜성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오히려 기본소득은 노동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호혜성을 더 확장을 시켜서 더 이제 촉진할 수 있다. 결국은 조건 없이 어떤 급여를 받는 게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을 호혜성과의 관계에서 전망을 해보면요, 여러 논의들을 해보면 한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조건성을 완화해서 호혜성 원리를 편입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회적 지분 부대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책이 번역되어왔죠. 스테이크홀더 그랜트라든지 기본 자본이라든지 일정한 자본금을 일괄 확보하는 방식, 그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참가 소득이라고 해서 많이 이제 기본 소득 네트워크에서 많이 다루었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도 이제 유상 노동과 마찬가지로 기본 소득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호혜성 확장과 기본 소득의 패키지화고요. 이것은 결국은 기본소득만으로서는 완전한 호혜성과의 관계를 설정하기가 어려우니까 호혜성을 완전히 편입시킬 수가 없으니까 패키지화를 하자는 겁니다. 즉 호혜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무상 노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유리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로 이제 돌봄 노동 같은 겁니다. 급여를 받지 않고 하는 그런 노동들, 그런 노동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호혜성이 유리하고, 또 이제 정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기본소득이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생활의 어떤 중요한 문제들을 자기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과정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8시간 노동, 12시간 노동, 그게 불가능하니까 기본소득이 유리하다. 그렇다면은 이 정치와 무상 노동을 호혜성 기본소득과 결합시킬 수 있는 그런 패키지화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기본소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정된 형태의 기본소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호혜성에 대한 선호의 변화와 정당한데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러니까 이것은 점진적인 어떤 도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경우에도 15년 정도, 그리고 기본소득법을 도입하기 전까지 최소소득, 소득조사와 자산조사가 있는 형태부터 시작을 해서 15년의 기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피츠패트릭이 이야기할 때 기본소득의 이행 과정을 20년으로 잡았거든요. 이것이 어떤 검증된 건 아니지만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점진적인 이행 과정을 거치면서 호혜성을 확대를 해서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한다면, 기본소득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면 완전 기본소득까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이런 이행 과정이 이행 과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각각의 독립된 유형의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 기본소득으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완전 기본소득으로 가지 않고 아주 부분적인 기본소득만 도입해서 거기서 그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회보험제도가 유지되면서 기본소득적인 형태를 가미한 것들만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